백제, 신비의 수중공적? 드디어 복원되나? 사상 초유 백제 유적 복원 사업? 국토전략TV? 우리 역사서에서는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고려의 전신인 고구려에 대한 승자의 역사는 많이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역사가 많이 없고 심지어 랜드마크화된 유적지마저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신라의 랜드마크라 하면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월정교, 심지어 최근에는 신라환경특별법까지 법으로 제정되어 신라시대 천년 영광의 수도였던 경주시에 대한 대대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하는 등 활발한 복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라환경의 복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중국 장안에 이은 100만 명이 살던 세계 4대 고대 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제와 관련한 역사유적 복원은 마땅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1998년 정부에서의 공적자금 투자, 그리고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역사인 백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기업인 롯데그룹이 3,100억 원을 투자하여 만든 충남 부여시에 위치한 백제 사비궁 복원 사업이 최근 완공돼 인기관광지화된 상황이며, 더 최근 문화재청에서 일제 때 콘크리트로 덧발라져 있었던 동양 최대 석탑이 최근 아름답게 복원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백제 관련 유적들을 살펴봅니다. 4위, 부여. 백제 관북리 유적. 일본이 한반도에 왕궁을 지으려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과거 일본 제국 시절 최대 규모 신궁을 바로 충청남도 부여시에 위치한 백제 관북리 유적지 인근에 지으려 했고, 최근에는 유사시 귀족들과 고관대작들을 대피시킬 목적의 지하 대피 통로까지 발견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조감도까지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제는 백제가 패망했던 부여시 부소산성, 낙화암 일대에 대규모 부여신궁을 지어 백제사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백제 22담로와 동북아시아를 장악했던 백제사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명분을 과거 역사에서 찾으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백제 역사였던 것입니다. 실제 일본 왕실가게나 주요 일본 정재계 인사들의 가문들은 백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백제사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일본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던 주요한 도시가 바로 부여시였던 것입니다. 과거 부여시의 낙화암 일대 백강에는 신라, 당나라 백제를 도우려던 왜군이 들어와 백강전투를 벌였던 동북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이 펼쳐졌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백제와 왜가 이 전투에서 패하고 한반도에서 영원히 물러나 일본 열도로 쫓겨났던 사건이 바로 이 백제 부여 일대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유적 중에는 바로 백제 관북리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발견되지 않은 백제의 궁전이 바로 이 관북리 유적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백제의 궁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백제의 수도가 중국 땅에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제 관북리 유적이 제대로 발굴이 이루어지고 백제 왕궁의 정각들도 부분적인 복원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국제적 관광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제 유적 복원을 위해서 앞서 미리 테스트를 해본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부여시 관북리 유적 인근 백제문화단지에 롯데그룹의 3,100억 원, 그리고 한국문화재청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든 백제 사비궁 복원 사업입니다. 진짜 백제 사비궁 위치에 복원을 한 것이 아니라 백제의 과거 건축 양식이 잘 남아있는 일본 등 국제문화재 복원 공조를 받아 백제 건축 양식을 복원해 실제 순금까지 투입했을 정도로 정성이 많이 들어간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3위, 백제 미륵사제. 전북 익산에도 웅장한 백제의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유적이 바로 익산 왕궁리의 왕궁터 유적과 또 백제의 미륵사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왕성들 대부분은 산속과 분지 속에 파묻혀 있는 은둔의 이미지가 있으나, 익산은 광활한 평야에 우뚝 솟아있는 왕궁의 이미지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유적은 바로 미륵사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였던 신라 황룡사지 9층 목탑과 비슷한 규모이면서 더 화려한 사찰이 바로 백제 미륵사지였습니다. 신라 황룡사의 목탑도 백제인 건축가 아비지가 지었을 정도로 백제는 목탑과 건축의 왕국이었습니다.
그중 핵심 중의 핵심 백미가 바로 백제 미륵사지입니다. 오늘날 20층 높이의 60m 사이즈의 9층 목탑이 있어 당대 세계적인 스케일의 목탑이 있었고, 또 양옆으로 14m 높이의 동부가 최대 규모 석탑이 있어 상당히 웅장하고 동부가에서도 보기 드문 건축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아름답게 복원이 완료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높이 60m 규모의 미륵사지 목탑 복원 사업은 세계 최대 신라 목탑이었던 경주 황룡사지 9층 목탑과 함께 한민족의 주요 역사 유적 복원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2위, 신비의 수중사찰 왕흥사지. 부여시에 또 다른 유명 백제 유적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기원후 593년 스이코 천황 시절 만들어진 신비의 수중사찰이 있습니다. 밀물대에 바닷물이 신사의 건물까지 들어와 그 경이로운 풍경의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한 곳이 바로 왕흥사지입니다. 백제 위도광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창건한 사찰로서 낙화암을 바라보는 위치에 지어져 있어 자연경관이 매우 신비롭고 수변 경관에 지어진 특성상 경이로운 풍광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풍납토성. 백제가 부여 공주 이전 최초의 수도는 바로 지금 이 서울 위례성이었습니다. 바로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잠실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유적이 바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입니다. 몽촌토성의 경우에는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올림픽공원이 되어 지금까지도 발굴복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풍납토성의 경우에는 성벽만 남겨놓고 내부는 완전히 시가지화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풍납토성 내부의 건물들을 하나둘 보상이주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종국에는 풍납토성 위례성의 과거 모습대로 복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배의 모양과 흡사한 이 풍납토성은 시가지 중앙부에 궁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과거 모습들을 하나둘 복원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자리 잡은 풍납토성은 과거에는 이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백제 22담로를 완성시키는 주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일본 열도, 중국 동부 해안 내륙지대, 심지어 동남아까지 확장되는 거대한 해상왕국의 네트워크 중심지가 바로 풍납토성 일대였던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백제사 복원을 통해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백제 22담로의 예념토 수복을 목표로 백제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국이 백제사 복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핵심 대상국가 중 고구려, 발해, 부여를 넘어 백제사까지 편입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좀 더 백제사 복원, 특히 물리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는 백제 유적지의 웅장한 모습들을 하나둘 빠르게 복원시켜 나가 역사의 주권을 되찾아 나가고 종국에는 동북아시아의 패권 강자로 일어서는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국토전략TV 멤버십 클럽 회원이 돼주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깊이 있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단돈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